네. 혹시 이주호 기자는 유모차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유모차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네. 가벼운 거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고 네. 조금 이렇게 뭐 디럭스 뭐 있고 뭐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네. 좀 튼튼하고 네. 고급 제품 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어떻게 한번 얼마 주실 겁니까? 여기서 흥정해야 돼요. 근데 진짜 비싼 거예요. 그 플랫폼인가 하여튼 그거 있어요. 좀 네. 좋은 거. 그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나도 그 중고로 샀는데 네. 중고도 만만치 않아요, 가격이. 그 가격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아. 그래야 내가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사지. 그러면 저는 뭐 돈으로 받긴 좀 그렇고 네. 들몰 길가 홍삼으로 주십시오. 야, 예, 그거 두 드리겠습니다. 박스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들몰 길가 홍삼 두 박스에 그 진짜 좋은 거예요. 와, 이제 또 얘기해드라 브랜드. 그 미마 자리라고 있어요. 미마잘. 미마 자리 아니고 미마 자리. 미마자리. 멍충아. 이거. 그 진짜 좋은 거예요. 그 비싼 거야. 그다음 중고도 걔가 내가 한 4, 50만 원 준 거야. 진짜요? 진짜 비싼 거야. 와, 그 큰맘 먹고 샀거든요. 그 원래는 새 거가 100만 원 넘어갑니다. 와, 나 유모차 난 미치는 줄 알았어. 그거 중고가 이렇게 비싼 거. 유모차가 진짜 돈이 아깝긴 해요. 필요한데 네. 돈이 아깝긴 하거든요. 몇 년 잘 썼는데 그거 싸게 들몰 길가 홍삼으로 홍삼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테무에서 안 팝니다 이런 거. 그 비싼 거 진짜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땐 테무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정프로님 아이들 제가 밖에서 봤는데 보셨던가요? 예, 이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큰데 아직도 유모차 갖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셋째가 3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걔 때문에 좀 있었죠. 네. 좋은 거예요, 진짜로. 왜 이렇게 자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니까 사는 사람 못 입장이야. 믿겠네. 사는 사람 계속 뭐 흠잡잖아. 이마자리 요즘 찾아봐야지. 까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진짜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좀 볼까요? 강보합 수준에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그렇고요. 뭐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점차로 9월 FMC 회의를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빅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관망 분위기 갖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쓰기는 좀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움직이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은 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표도 여러분 보시면요. WTI가 75.7, 달러인더스가 100, 원화가 1,327원, 엔화가 143.9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네. 별로 움직임이 없죠 요즘에. 네. 이번 주에는 이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 밑에 있는 걸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쩔 때 불러드리고 어쩔 때 안 불러드리는데 얘들이 움직일 때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들이 안 움직이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는 오늘 만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소폭으로만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컨퍼런스 보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03.3이 나왔습니다. 예상이 100.7이었고요. 전월이 100.3이었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역시 소비. 이런데 경기 침체 맞아? 뭐 이런 얘기 좀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약간 완화됐는데, 그러면 이제 고용 보고서 마지막 고용 보고서 뚜껑 열어보자. 이런 이제 지금 관점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매출 전년비 112% 증가, 287억 달러로 지금 컨센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매출은 비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블랙일이 언제쯤 나올 거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밑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큰 폭 등락은 없었습니다. 그냥 관망 분위기에서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0.32% 하락을 그랬고 코스닥은 0.24% 하락을 그랬는데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월요일도 4,000원 이상 팔았고 어제도 4,000원 이상 팔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좋았어요. 네. 반도체 수익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을 보면서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보증권 TV를 월요일 날 제가 하는데 네. 제가 보통 현금을 좀 만들자는 얘기 잘 안 하는데 현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느낌이 우리 시장이 아주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슈가 있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약해요. 지금 현금을 좀 만들까요? 제 느낌은 좀 그래요. 그냥 좀. 근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아주 센 종목 그리고 너무 많이 빠져갖고 아주 약한 종목 이런 걸 건들 수는 없잖아요. 네. 센 종목 아주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시장이 불안하니까 팔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빠져서 저 밑에서부터 지금 뭐 마이너스 뭐 50% 이렇게 난 종목을 네. 현금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음. 애매하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지도 하고 있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그동안에 올랐다가 내려와서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그럴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주식들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도 좀 그런데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자동차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어정쩡하게 있거든요. 그렇게 현금 만들 때는 항상 내가 지금 팔았어도 뭐 이 이벤트 끝나고 다음 주에 사도 이 근처에 살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식 들고 있거나 현금 들고 있거나 똑같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 왜 그런 표현을 드리고 있냐면은 뭐 딱히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막 하락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시장이 힘이 없어요 아예. 아예 힘이 요즘에 뭐 시황 얘기를 드리면서 다른 얘기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증권가에 있는 그 여의도에 이렇게 사람들 증권맨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네. 다들 되게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보세요.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네. 할까, 이번이 기회인가. 네. 시장이 좋을 때도 뭐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것 이제 장기적으로는 있겠죠. 네. 맨날 말씀드리지만 올해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고 노이즈가 많은 거는 결국은 성장을 하기 위한 이런 진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 연말까지 네. 어떤 모멘텀이 나올까 그런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지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신 그런 분들 지금 뭐 우리나라 증권회사에서 증권맨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두면 국내 주식 보지도 않을 거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국내 시장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푸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네. 제가 30년 있었지 않습니까?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3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증권회사 입사해서 증권회사만 있었습니다. 네. 영업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느낌하고요. 시장이 약하다, 매수세가 없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미국이 올해 좋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시기 가면 우리가 더 좋아, 수익률도. 이런 얘기 네.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30년 동안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맥없이 시리에 빠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전체적으로 좀 없는데요. 한 가지 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장으로. 네. 이틀간 외국인들이 한 일간 약 4천억 정도씩 매도를 했는데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SK 하이닉스를 3일 연속 2,000억에서 2,400억. 이 규모도 아주 비슷해요. 매수 매도가 있어서 순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2,000억씩 이렇게 팔았어요. 그 규모가 비슷하게. 네. 그 삼성전자도 한 삼성전자 뭐 1,000억 팔고 뭐 2,500억 팔고 뭐 이래가지고 한 4,000억 팔았거든요. 이 두 종목을 3일 연속 판 게 외국인들의 딱 매도예요. 딱 정확하게. 그 정도 매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볼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이제 팔고 나가냐? 이거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딱 요 두 종목에 뭐 다른 종목 거래하지만 그건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이런 수급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이들이 뭔가 이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지금 AI 하드웨어 반도체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어떤 펀드나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 이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계속 팔면서 빠지는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근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뭐 이렇게 뭐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테마가 아주 강세였습니다. 뭐 이제 전 프로님도 이제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테마. 테마가 막 일어나는 있죠.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 테마가 막 활성화되는 시장은 질이 퀄리티가 안 좋은 시장이에요. 네.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제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테마의 핵심은 뭐였냐면 장중에 정부에서 국무회의 예산안 나오면서 국무회의 내용이 속보로 막 나왔어요. 이게 네. 막 속보로 막 던져 나왔어요 시장에서. 그러면서 딥페이크 보안 얘기 나왔죠. 네. 어제 보안주들이 상한가 가고 막 난리 쳤어요. 아. 요 얘기 나왔죠. 그리고 출산주가 양육비 대치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네. 그때 여기 관련주들이 또 다 떴어요. 그리고 AI, 바이오, 양자 요 얘기 나왔는데 AI 관련주들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어저께 막 뜨고 어제 요게 나오면서 여기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거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있고 주도 섹터가 있고 주도 세력이 있는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데 뉴스가 나와도 지금 그쪽이 바쁘기 때문에 얘네들 볼 새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지금 두 분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대형주 중에서 시장이 올라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지금 살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다 큰 돈들은 멈춰져 있는 거고요. 네. 멈춰져 있는 거고 단기 거래 자금이나 작은 돈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테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는 뭐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예.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공무원 같으면 예. 이런 걸로 돈 벌긴 진짜 쉽겠는데요? 한 1, 20%는 그냥 갈 거 아니에요? 테마로 가면 못해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전. 아니 그 얘가 예를 들어 어디 뭐 관련 공무원이야. 예. 뭐 아내나 뭐 저 예. 처가 누구 이름으로 예. 야 그렇게 해서 요거 저 사놔봐 이제 발표 내일 모레 날 거니까 이름 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저는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프로님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돼서 걸렸어. 그러면 옷 벗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좀 벌려고 이걸 하나? 아니죠.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죠. 아 나 이거 무조건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잘 안 합니다. 그래요? 기회가 돼도. 예전에 그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그 국토개발 관련된 책이 있었어요. 네. 네, 국토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그 평생 동안 해오신 분이 이제 이제 은퇴하시고 네, 쓰신 네. 건데 그분이 결국 이제 은퇴하실 때 집 한 채, 그러니까 네. 자기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딱 두고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몰라 그거는. 아 그 사람 이름으로 집한 채겠지. 그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아 이거 뭐 옛날에 있겠는데. 옛날에 LH 그거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그거.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10수년이 아니죠. 더 많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먹다가 네. 이건 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다가 걸리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한 거잖아요. 아 그럼. 근데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아이, 나는 뭐 얼마든지 그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낼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뻔히 보이는데. 예? 뻔히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 돈이라도 이거는 지금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거나 뭐 이렇다면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장에 더 많죠. 그걸 불법적이라고 생각할까? 아, 하여튼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 유혹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거다. 얼마든지 뭐 차명 계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가 됐습니다. 이거 먼저 잠깐 언급을 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1위 됐어요? 예, 뉴스 뭐 아주 큰 뉴스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테마 관련된 뉴스들만 많아요. 네. 알테오전이 10년간 100배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16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16조를 넘기면서 에코프로비엠하고
약간 차이 나요. 한 1,000억 네. 정도 차이는 것 같아요. 1,0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약간 어떤 1위가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회사가 2008년도에 기술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했을 때 시가총액이 1,45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배 넘은 거고 시총으로 따졌을 때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뭐 우리가 투자 지금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코스피에도 시가총액이 많이 바뀌지만 우리 그 미국에서도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였다가 2위를 엔비디아 갔다가 네. 여전히 또 애플이 다시 올라와서 지금 뭐 애플이 1위고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쪽이 시기마다 그게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다시 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구간에서 이쪽 섹터가 각광을 받거나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바뀌는 거 1위부터 5위 사이가 바뀌는 거는 그 시기에 어떤 시황이냐를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1,400억 정도의 처음에 공모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기술특례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지난 10년만 여기 지금 제가 가져왔어요. 10년 동안 10배 이제 100배 올랐다고 하니까 10년만 캡처를 떴는데 2014년도에 얼마였냐면 2,882원이었습니다. 주당 가격이요? 네, 주당 주가가. 언제요? 2014년도에 2,882원이요. 저때 샀어야 돼. 2,882원인데 지금 33만 1,000원이잖아요. 아, 저 기간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그냥 밑도 꼽도 없이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기술특례 다 없애야 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 상장시키는 거 고평가돼서 들어오는데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이 어디 있어요? 그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이런 성장 기술력 파이프라인에 있는 기업들을 상장시켜줘야 돼요. 대신 너희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의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계획에 잘 어떤 뭐 텀은 좀 줘야겠지만 네. 거기에 안 됐을 때 나중에 엑시트하는 건 너는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거를 명확하게 엑시트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장해놓고 나중에 퇴출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엑시트하는 퇴출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 어렵냐면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또 막 데모도 하고 막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쉽게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많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상장시켜주는 건 네. 하되 그들이 향후의 성장 스토리 중에 어떤 게 안 됐을 때 또는 매출이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익이 나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3년 됐는데 매출이 없어. 그러면은 퇴출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명확히 공시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기술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올해 이 얘기를 봐서 한 4-5번째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올해 올 초에 파도 사건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상장이 다 안 돼요, 지금. 기술력 있는 기업들 상장 준비했던 기업도 올해 상장 못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까다롭게 요즘에. 보고 네. 있고요. 까다롭게 보는 거 분명히 맞아요. 네. 근데 그 상장을 못하게 한 거, 그 기술력 있는 기업 상장 못한 이유가 뭐냐? 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들이 그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 얘기를 좀 한번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데 내일 우리 시간 한 5시 몇 분? 내일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 또 엔비디아 얘기하겠네요. 네. 아니 내일 아침 출연하는 사람 다 엔비디아 얘기하겠네요. 잘 돼야죠. 좀 좋게 얘기가 나와야지만 우리 시장이 실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좀 바라보고요. 이건 나와야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면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그러니까 좋게 나올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시장 반응도 좋으면 예.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게 이쯤 올라오면 전고점을 뚫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냐라는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그 심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세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급등을 해요, 떠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매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 이건 조심스럽지만 그런 네.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요 얘기에 항상 덧붙입니다. 이러면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 또 싫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다음에 블랙웰이 나오는 판매되는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는 이벤트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주식은 기대감이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막 치고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그런 생각을 좀 안 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뜨면 세로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왜 어떤 거에서 더 요즘에 벌써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우리 공포님 잠깐 언급을 주셨던 행동주의 펀드 힌드버그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이걸 쇼 포지션을 아예 공개해 버렸습니다. 네. 아마 근데 자기들이 쇼 포지션 해놓고 그 뭐랄까요 악재를 퍼뜨린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숏을 쳐놓고 그런 애들 있죠, 좀. 예. AI 칩 조작하고 제품 품질 저하하고 뭐 또는 뭐 분식 뭐 회계 얘기를 막 하면서 악평을 막 퍼뜨려 버린 거예요. 이거를.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좀 걱정스럽거나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민하긴 한데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닐까요? BNK 증권에서 어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어요. BNK. 진짜 오랜만이죠. 네.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진짜 떠받들면서 왔습니까? 네. 근데 그 보고서가 SK 하이닉스 타겟 프라이스 소폭 하향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유를 이렇게 씁니다. 엔비디아로의 공급망에서 하이닉스 지배력은 여전합니다. 굳건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측 HBM 수요 감소 가능성이 있어서 소폭 하향합니다. 왜 감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블랙웰 품질 문제라는 게 자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계획이었던 블랙웰의 GPU 2개와 HBM 192GB 탑재를 GPU 1개와 HBM 144GB 탑재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아예 냈어요. 이쪽은 이제 이쪽 전문가시들이니까 이런 걸 했겠죠. 네네. 저는 전해드리는 거고요. 의미를 전해드리고 시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걱정거리의 목소리가 있는데 진짜로 걱정스럽게 내일 발표가 되면 시장은 굉장히 실망할 거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 하더라도 내면에 계속 깔려 있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요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난 분기였나? 그 지지난 분기에 제가 요 자리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그 콜과 풋의 그 옵션들이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고 네, 전해드린 네, 적이 네. 있었어요. 네. 요번에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근데 결과로 보고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 주식이 아닌 다른 거에 연관되어 있는 주식은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걱정스러우니까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6일 고용 보고서하고 FMC 회의예요. 그 사이에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에 맞춰서 거기에 섹터별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어제랑 비슷합니다. 그냥 뭐 밋밋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간 비판 어린 목소리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투자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이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을 뭔가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지지 못함의 답답함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정이 그럴 거다. 우리 대부분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XR 오랜만에 들으시죠? AR, VR, XR. 네. 애플이 이거 안 돼 맨날 그랬잖아요. 네. 옛날 지금 김프로님, 정프로님이 네. 애플이 MR 헤드셋 비전 프로 있잖아요. 안 이거 되죠? 흥행 실패했다고 합니다. 에이, 형이 실패했지. 흥행 실패해서 안 이거 된다니까. 이거 실패하는 걸 보고 메타가 원래 선두잖아요. 네. 2027년 출시 목표였던 프리미엄 기계 개발 중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에이. 중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과 LG도 뭔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출시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우리도 전면 수정하자. 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기기 사용의 용이성과 가격이 높죠. 가격 적정성 그리고 풍부한 콘텐츠가 아직 부족하지 않냐. 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얘기가 더 핵심인 것 같은데 이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혁신적인 기술 포인트가 없다 이거. 그렇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얘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이쪽은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요. 2번 뉴스는 전해드렸고 3번 전해드렸고요. 4번도 테마가 이룰 수 있는 뉴스입니다. 전력 확보에 사활권 메타와 구글 지열 개발 신기술에 베팅하고 있다. 야, 별거 다 하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예. 야, 이거 우리가 전력기기랑 변압기 다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노후 발전소에 짓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예. 진짜 별거 다 하네요. 뭐 일단 그 SMR도 하고 있고 뭐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세이지 지오 시스템즈하고 퍼버 요거는 지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둘 다. 이 스타트업에 협업을 하면서 돈을 줘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메타도 네.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력은 전량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런 거는 테마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주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 이제 가져왔고요. 어제 산업부 장관에서 대왕거래 주관사 곧 결정할 거다. 요것도 어제 그 주가에 테마를 이루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9월 중에 동해 심해가스가스 2차 개발 전략 회의 후에 상세 발표할 것이라고 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실제로 해외 IB 대상의 주관사 선정이 되고 실제로 해외 메이저에서 여기에 참여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게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관련된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뭐 있다 없다로 말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딱 생각하지 말고 해외 엑슨모빌이나 이런 해외 메이저가 들어온다. 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이게 테마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뉴스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말씀드렸고요. 7번 뉴스도 테마가 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가기 전에 반고체 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지금 상업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침투율은 2035년이 돼도 10%도 안 될 거라는 SNE의 리서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10년 뒤에도 예. 왜냐? 너무 기술력이 어렵고 가격이 너무 높다. 가격이 왜 높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은 킬로그램당 약 1,600만 원이래요. 킬로그램에 1,600만 원이요? 예. 저도 이 보도의 기사를 와. 보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와, 소고기보다 훨씬 비싸네. 지금 싸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리튬은 2만 원이래요. 2만 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대중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계속 얘기들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에서는 안정성을 좀 높이고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중간 단계로 가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 뭐냐? 지금 이제 액체이니까 요즘 불나고 이러니까 더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고체까지 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액체는 지금 뭐 말들이 좀 많고 그래서 전기차 지금 사려고 했다가 안 사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젤 형태로 만들어서 그 중간이잖아요. 젤 형태로 만들어서 상업화하면 되지 않겠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테마가 좀 이럴 수 있는 뉴스라서 가져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냥 그림 감상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그 시황 얘기하면서 왜 자꾸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시리즈로 하나씩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림을 하나씩 보여줄 건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블룸버그 자료를 DB금융투자에서 나온 걸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까만 선 있잖아요. 네. 이 까만 선이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우리 주가 지수는 S&P 500이 초록색이거든요. 네. 이 주가 지수는 경기 선행 지수를 선행하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늦다 하더라도 좀 타이밍이 늦다 하더라도 동행하면서 같이 갑니다. 이거 잘 보시면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까만 게 가는 동안에 초록이 같이 따라가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까만 게 이렇게 올랐다가 얘가 꺾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지수도 다시 꺾이고 네. 이렇게 또 같이 또 쭉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 잘 보세요. 이 경기 선행 지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김한진 박사님도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 경기 선행 지수인 까만 선이 꺾인 지가 꽤 됐습니다. 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얘는요. 네. 이만큼 내려가고 있는데 S&P 500은 지금 신고 주세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얘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얘가 이렇게까지 벌어져서 간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선행지수가 올라가든지 예, 경기가 주가가 여기서 꺾어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주가가 여기서 폭 꺾어져서 만나야 됩니다. 이걸 만나는 건 거의 자명해요. 음. 자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두 다들 시장에서.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는 앞으로 이제 향후에는 경기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말이 많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측에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투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여태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는 이 벌어진 이 사이가 언제부터 딱 됐냐 보면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이 팬데믹이라는 게 전 세계 금융 환경을 이론에서 벗어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괜히 만들었어. 그래서 비정상으로 그 소위 노멀하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서 계속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상화로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텐트럼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각오를 해야 되고 텐트럼 정도는 괜찮은데 수급적으로 이게 왜곡 현상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이 정상화 궤도로 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유동성이 꺾이면서 시장이 빠지는 상황이 되면은 네. 경기 침체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때문에 막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그게 시스템 위기예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올해 말 미국의 대선이 끝나거나 내년 정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이 아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경기 선행지수랑 이렇게 주가랑 많이 엇갈려 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만나겠죠 다시. 예. 그쵸. 필연적으로 어느 쪽에서 만날지는 언제 모르겠지만 어디서 만날까? 예. 참. 대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입니까? 네. 경기 선행지수를 올릴 수는 없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네.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내일 아침은 엔비디아 소식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